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12월 말 법인으로 정관에 넣은 거야. 대부분 법인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잘못 생각한 거죠. 아니면 어떤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사정 변경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럼 바꿔달라고 얘기해라. 변경신고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가나 소득세는 없는 제도예요. 왜? 부가나 소득세는 과세기간이죠. 법에 정해놨죠. 그 법정 과세기간이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납세의무자가 그걸 변경할게요. 변경해 주세요. 법을 바꿔달라 그래. 그래야죠. 그러니까 과세기간 변경 제도가 없어요. 부가나 소득은. 근데 법인세는 사업연도 변경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보세요. 정관에 지금 12월 말 법인이 아이파가. 근데 얘네들이 6월 말 법인으로 바꾸고 싶대.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의사표시를 안 해오면 어떻게 알아요? 뭐 마음을 읽어요? 아니면 매일같이 전화해봐요? 사업연도 변경 의사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거력을 남겨야 되니까 이제 변경 신고서를 내게 하는 거죠. 사업연도 변경 신고. 의사표시죠, 그게. 자, 이제 그러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신고제도구나. 실무에서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왜 합니까? 그냥 12월 말 법인은 12월 말 법인으로 가면 되지. 뭐 인생이 그렇게 무료해요? 코인 하세요, 코인. 피곤해 쩌들도만 하죠, 얼굴 보면. 코인 하시는 분들. 자, 이 부분 있죠? 이 사업연도 변경 신고와 관련한 부분은 실무에서는 거의 없어요. 저도 세무사 20년 넘게 했지만 사업연도 변경 신고 해본 게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도와드린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시험에 중요하지 않냐? 실무에서 중요해서 시험에 중요한 테마들이 있고요. 실무에서는 안 중요한데 시험용으로 중요한 테마들이 있어요, 또. 후자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만큼 관심도 없는데 시험에서는 대개는 좀 그렇고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왜? 부가소득은 변경제도가 없는데 과세기간. 법인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으로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잖아요. 교수님들이 필드에서 실제로 뛰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뭐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아이파인데요. 일반적인 법인이었어요. 사업연도가 12월 말 법인이었다고요. 그럼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12월 말 법인을 6월 말 법인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 엑스원 사업연도로 할까요? 엑스원 사업연도 법인세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아이파는? 3월 말까지죠? 그쵸? 그럼 본인 생각해 보세요. 12월 말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 내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9월 말 느닷없이 7월 말 이때 내는 게 편하시겠어요? 이때 바꿀 거니까 법인세 과표 신고서 넣으면서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 하나 첨부해서 넣는 게 편하시겠어요? 법인세 과표 신고서 넣으면서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첨부해서 넣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게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 넣어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렇죠? 종전 과세기간 종료일이잖아요. 12월 말 법인이었으니까. 근데 6월 말로 바꾸는 거니까 종전이죠? 직전이죠? 3개월 내 변경 신고해달라. 이게 변경 신고 기한입니다. 이 의미는 뭐다? 이렇게 3월 말까지 해달라는 의미는 뭐다? 납세의무자 당신들 편하게 해주려고 법인세 과표 신고서 넣을 때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도 같이 넣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드릴게요. 라는 의미다. 라는 의미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3월 27일 날 법인세 신고하면서 같이 넣었어요. 그럼 적법해요? 위법해요? 적법하죠. 그럼 사업연도가 어떻게 적용될 거냐는 거예요. 잘했어? 신고? 그런데 얘가 X1이면 얘가 X2가 되면 얘가 공백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세금 안 내도 된다면 해마다 사업연도 변경 신고하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죠. 그래서 얘를 별도 사업연도로 간주한다는 거야. 요 1월 1일부터 6월 말을. 자, 요렇게를 이제 X2로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6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3가 되는 거죠. 담당자들 짜증나겠네요. 요거 기다렸다가 12월 해서 3월 말까지 하면 될 거. 에이씨, 6월 말, 7, 8, 9월 말까지, 아이, 추석인데, 뭐 이러면서 한번 해야죠. 자, 법인세 신고해 볼게요. 첫 번째, 얘는 언제까지? 3월 말까지. X2는 6월 말이 3년도 종료일이니까 7, 8, 9월 말까지. 얘는 네, 이건 다음에, 요 다음이죠. 요 X3의 9월 말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안 하고 다음 년도 3월 말에 하면 어떻게 돼요? 3월 말에 하면 이 X2 걸. 그럼 기한 지나고 여기가 기한 좀 되겠네요. 기한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죠. 우리 무신고자가 신고 안 하고 확정 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 무신고자가 이용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기한 후 신고. 확정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서 더 낼게요 라고 신고하는 건 무슨 신고? 수정 신고. 확정 신고했는데 원래 내야 될 것보다 더 신고하고서 돌려줘 라고 요구하는 건 뭐라고? 경경 청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두드러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를 맞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 그렇구나. 근데 보세요. 정신이 좀 이상한 법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1월 5일부터예요. 얘를 이렇게 땡기는 1월 5일. 이렇게 1월 4일 다음에 1월 5일. 그럼 이 파란 타원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 요만큼 되는 거죠. 나흘이잖아요. 그죠? 그 별도 사업연도로 간주하면 지금처럼 X2로 간주하면 법인세가 나오면 얼마나 될까요? 1월 1일은 영업 안 할 거 아니에요. 신정이라.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죠. 정신 나가면 뭐 의욕이 앞서서. 금액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한 달 안 되면 별도 사업연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타원이 한 달 밑으로 쪼그라들면 자, 요게 1개월 미만 시 1개월 미만 시 1개월 미만이면 별도 사업연도로 제가 간주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갖다 붙여서 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파란 거에 붙이는 게 본인이 담당자라면 편하시겠어요? 여기 빨간 쪽에 붙이는 게 편하시겠어요? 빨간 쪽이죠? 아니, 요거는 12월 말인데, 이게 뭐, 아까는 나흘짜리지만, 이게 16일짜리일 수도 있고, 22일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기간 거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거 반영해서. 얼마 짜증나. 나 이 회사 그만둘 건데. 그래서 변경된 사업연도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업연도라는 거죠. 어디에 붙인다고요? 변경 후, 변경된이에요. 법률 용어는. 근데 이해할 땐 변경 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변경된 사업연도에 가산합니다. 원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까 이 나흘짜리가 여기 붙잖아요, 빨간 거에. 그럼 여기 1년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유일한 예외.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유일한 예외.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사업연도 자체가 1년을 넘어가는 건 아니죠. 사업연도 자체는 여기 원래 1년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 변경된 첫 해만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1년을 초과할 수는 있는 거죠. 즉시 예외적인 경우죠. 자, 이제 그렇게